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지혜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금요일 시장, 또 한 주를 마감하는 이런 금요일 시장에 코스피가 또 3,600선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끌고 가고 있는 장이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반도체만 유독 눈에 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는 5% 이상 급등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10% 이상 급등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된 원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우리가 쉬는 사이 뉴욕 시장에 정말 많은 그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를 오늘 다 소화할까에 대한 의문도 있으실 텐데, 일단 뭐 AI 반도체 관련주가 거품인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사실 AI 관련주나 뭐 반도체주가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에 따른 유동성 환경, 그리고 금리 환율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AI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가 괜찮은 상황에서 환율은 부담입니다. 1,420원 선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거는 주말 사이 그리고 연휴 사이 보셨겠지만 엔화, 유로화, 파운드의 약세에 따른 달러 강세, 이게 우리나라 환율에 또 영향을 주면서 원화 약세 현상이 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부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 열렸지만 사실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 이제 실적 시즌 본격화되면서 과연 내가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단기간에 처분해야 될 종목, 이 옥석거리 굉장히 중요한데 마켓나우 2부에서 잘 선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가 뜨는지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전반적인 좀 얼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 정말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쉬는 사이에 AMD가 이제 오픈 AI와 굉장히 좀 딜을 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GPU 그 칩을 이제 공급하는 흐름들이 있죠. 단연 계약 한 4년 정도 지분 옵션도 부여한다라는 이례적인, 그래서 젠슨랑 엔비디아 CEO를 좀 놀랬다라는 그런 얘기도 오고 가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KB증권의 그 분석도 있었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11만 5천 원짜리를 내놨습니다. 삼성전자 HBM3E가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퀄을 통과했다라는 뭐 단독 보도도 있어서 영향을 일부 준 바 있는데요. AMD에는 지난 이제 올해 하반기에 공급이 이제 되고, 내년 하반기에는 HBM4가 또 공급이 될 가능성, 그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맞물리면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이미 10월 2일이었습니다. 최고 56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 NH투자증권에서도 목표가를 상향한 흐름들이 SK 하이닉스에서 나타나주고 있고, 오늘 43만 원 선 위에 올라가고 있죠. 10% 이상 급증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잘 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앵커 브리핑에서 이 모건 스탠리가 슈퍼사이클, 당연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얘기인데 그거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릴 거고요. 지금은 좀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 HBM, 3D 낸드,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섹터, 유리비판 관련주, CXL 전부 다 이쪽에서 AI 관련주와 함께 뛰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그 이슈와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동진세미캠, 원희홀딩스, 이수페타시스, 제주반도체, 이러한 종목들이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일색인데 그중에서 좀 튀는 테마를 굳이 골라보자면 히토류 관련주, 그리고 양자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히토류 관련주가 장 초반보다 조금 더 양자컴 대비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중국 쪽에서 이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국은 막강한 히토류 카드를 갖고 있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중 또 역시나 무역 관련해서 줄다리기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확실히 AI용 그리고 자석,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강력한 무기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 전략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그 히토류를 대체하는 소재를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모회사인 유니온 역시 그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나고요. 노벨 물리학상에 양자컴과 관련한 세 분이 이제 수상을 했다라는 이슈 있는데 이거는 뭐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결국 양자컴이 금융이나 물류나 신소재, 산업 전반적으로 혁신을 기대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그 기대감이 있다라는 정도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아이온큐 비롯해서 양자 관련주 지속적으로 우리가 쉬는 동안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급등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권에 있는 양자 컴퓨팅 그게 오늘 시장도 우리 시장에 노벨상 관련 이슈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뭐로 이런 기술 발전에 따른 그리고 주목도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분석 좀 내놨습니다. 이게 또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충분한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 올렸는데요. 11만 1,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올렸는데 48만 원, 여기 단까지 올렸습니다. 이유는 이제 AI에서 학습에서 추론용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서버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축적할 니즈가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하는데 그에 따른 메모리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 얘기를 해놨고 디램 같은 경우에는 4분기부터 이제 내년 말까지 최대 50% 가격이 뛸 것이다라는 가능성.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예상한 그 밴드보다 훨씬 넘는 수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 디램이 이제 스팟 프라이스라고 현물가거든요. 현재 시장에서 얼마나 거래되고 있는지 그게 1년 사이에 66%다 뛰었습니다. 이것은 12년에서 11년 전 2013년 그쯤과 그때 이제 반도체가 폭등하는 그 시기와 좀 비슷한 가격대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얘기를 했는데 목표 주가 11만 1,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2만 5,000원이라고 쓴 건 불장일 때 굉장히 시장이 강할 때 이쪽 단까지 보고 있는 거고 이유는 HBM4 자격 통과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많이 쓸 가능성이 있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까지.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KB증권에서는 AMD와 오픈 AI의 협력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또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 내놨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디램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 언급이 됐고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48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불장일 경우 시장이 굉장히 강할 경우에 58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서버용 디램 강세 지속이 될 거고 역시나 솔리다임 이거는 2020년 SK그룹에서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했잖아요. 9조 원을 들여서. 근데 이쪽에서 북미 자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핵심 사업은 SSD라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고성능 저장 장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텐데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게 보는 이유는 HBM4에 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주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강력한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다만 주의사항도 언급됐던 게 AI 투자에 대해서 좀 모멘텀이 식었을 때 그리고 중국이 HBM 시장을 뻥 뚫리면서 마진이 압박했을 때 그건 좀 리스크라고 언급했으니까 보시고요.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본 모건 스탠리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상향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경쟁사 대비해서 올해 오르긴 했지만 그만큼은 못 갔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의 90% 이상 급등했고 거의 100% 가까이 급등했는데 삼성전자는 그러지 못했죠. 그러므로 좀 잘 갔으면 하는 바람 좀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AI 관련주만 보인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삼성전기도 잘 가는데요. UBS에서 목표 주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그러니까 모멘텀을 AI 반도체 기판의 중요한 수혜주이다라고 하면서 23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내년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0% 정도 예상을 했고요. 삼성전기는 두 가지 축이에요. 첫 번째 축은 MLCC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축은 AI 고성능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MLCC 첫 번째 모멘텀은요. 전자기기의 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 부품, 그러니까 전자기기의 전류나 전압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핵심 부품인 MLCC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사양 MLCC 비중을 확대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서버에 비해서 AI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의 8배 MLCC가 탑재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전략적으로 수익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고요. 삼성전기가 최근에 부각을 받는 이유는 AI 고성능 반도체 기판에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AWS, 아마존 앱 서비스, 구글 이런 고객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공급이 좀 확대될 가능성 여전히 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 매출이 2,210억 원, 구글 TPU 자체적으로 설계한 자체 AI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930억 원 정도 예상이 돼서 실제적으로는 데이터도 UBS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D램 낸드 회복, 전장용 카메라, 차세대 유리코어 기판 이런 부분도 추가적인 모멘텀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강하죠? 이런 이름들이 좀 맞물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세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정말 많은 딜이 있었고 그중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 오늘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 AMD와 오픈 AI의 협력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4년간 GPU를 공급하는데 최대 10% 지분 매입이라는 옵션까지 걸어서 참 이례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 오픈 AI 협력, AMD와 오픈 AI 협력 이 때문에 삼성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분석뿐만 아니라 최근 테슬라와 삼성의 계약 소식까지 쭉 한 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스타게이트 700조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오픈 AI와 삼성전자와 또 SK그룹이 연결이 됐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쭉 연결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뭘 드러내는 거냐면 AI 투자와 기술 혁신이 동시에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좀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 파생된 거는 또 엔비디아가 피츠제럴드 그 미국의 투자은행 이쪽에서 목표 주가를 300달러까지 최고거든요. 올려잡았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을 내놨는데요. 3분기 시장의 실적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했을 때 IT, 그다음 그 금융 섹터 EPS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늘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투자의 흐름과 그리고 실적 데이터 해외 이슈지만요. 그런 부분 좀 언급을 했을 때 무엇보다도 IT와 금융 섹터를 접한 그런 종목들 아니면 기존 산업에 AI를 녹인 그런 종목들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투자 흐름들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해외 이슈와 우리 국내 시장의 또 종목들의 이슈 잘 봐야 될 이슈 여기에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사실 오늘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하나증권에서 지금 봐야 된다라는 리포트를 오늘 아침에 내놨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목표 주가를 26,000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최근 반도체밖에 안 보이겠지만 또 이게 선순환 그리고 테마가 좀 도울 때 이런 종목들이 튈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의미가 있겠다 싶었고요. 일단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연속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는데 호텔 1,600실이래요. 근데 그를 기반으로 콤프 비중이 50%까지 3분기에 확대됐다고 하는데
콤프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카지노를 이용하는 분들이 객실을 무료로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9월 비수기였는데도 영업이익 100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긍정적인 실적 소식이 있고요. 4분기 실적 전망은 오히려 상향 조정된 흐름들,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가 시행이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호텔 콤프 말씀드렸지만 카지노를 이용하는 분들이 무료로 객실을 이용하는 그게 4분기에는 80%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런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아질 예정인데 전환사채 한 710억 원 있었는데요. 이를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러면 이자 부담 덜고요. 순이익이 높아질 가능성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3분기 매출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이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긍정적인 매출단의 선두주자로 역할을 할 텐데, 이렇게 보면은 롯데관광개발하고 GKL 같은 경우에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파라다이스, 강원랜들은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할 것이다. 3분기 실적이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긍정적인데요. 이제 그랜드 하얏트 인천을 인수를 했는데 10월 인수 이후에 굉장히 다각도로 직접 효과, 브릿지 직접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파라다이스 리조트와 그리고 그랜드 하얏트 리조트를 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카지노, 엔터, 뭐 여러 가지 여행, 그런 부분으로 다 묶어서 실적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1분기에는 하얏트 리젠시, 리브랜딩 이런 효과를 누리겠다라는 흐름이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원체 일본 시장에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휴마다 매출 80억 원을 돌파했는데 10월도 이런 부분으로 노릴 것들이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됐습니다. 카지노 업종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롯데관광개발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이런 부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만나볼게요. 오늘은 추석 연휴 이제 지내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금요일 한 주를 마감하는 하루이기도 하고, 다음 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휴 동안 쉬었던 다양한 이슈를 잘 소화하면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의 결과에 따라서 사실 다음 주 미국장도 그렇고 본격적인 실적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그널이라서 굉장히 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신증권의 리포트,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이고요. 일단 3분기 실적 시즌 개막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고, 원래 보통 10월 코스피는 약세였다고 합니다. 9월도 약세를 전망했지만 의외로 너무 잘 갔죠. 이거는 실적 개선에 대한 것이 주가에 녹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지금 실적 괜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있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고로 실적과 밸류에 대한 부담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같은 경우에 하방 압력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10월은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은 지수마다 시나리오를 좀 나눴더라고요. 괜찮아서 골라봤는데, 일단 지수가 3,600선 이상에서 움직일 때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외국인 보유 시점에서 밸류 차원에서 좀 고점권이라고 하는데, 업황과 실적에 대한 기대가 이미 주가에 녹아있기 때문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코스피 지수가 3,300에서 3,500선 그 밴드 안에 있었을 때 이 시나리오인데, 그것은 이제 순환매 대응 그 부분을 좀 보셔라라는 부분이고, 급등 업종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하면서 추경 매수는 자제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외주 단기 매매가 가능한데 유틸리티, 건설, 미디어, 자동차 이런 섹터들 제시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쉬고 나서 3,300선 이하로 떨어진다면 역시나 주도주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한데, 3,200선대부터는 변동성을 활용해서 저가 매수 나서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최근 잘 갔던 그런 업종일 수도 있겠죠. 반도체, 인터넷, 제약, 2차 전지, 중국 소비주 여전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 종가까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다음 주 추석 연휴 완전히 끝나고서 월요일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대비하면서 지수가
이렇게 나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수단에서 투자 전략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현명하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